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이제 막바지 순서인 안장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의 유해가 잠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장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가장 내용을 저희가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안장식 절차를 저희가 좀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죠? 네, 연결식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던 연결식은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 해드렸지만 끝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절을 거쳐서 조금 전에 고인의 유해가 안치될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운구 행렬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군 의장대가 이제 비탈길을 따라서 40-50m 정도 떨어져 있는 묘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관을 옮기고 있는 지금 순서가 되고요. 예. 요 지금 이 운구 절차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하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몇 자리에 관을 내려놓는 절차가 될 텐데요. 네. 이 고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하관 절차에서도 이제 수원 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이제 하관 예배를 주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관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하관 절차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허토라고 하죠. 관 위에 이제 한 줌씩 유족들이 흙을 뿌리는 절차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분이라고 하죠. 흙을 떠가지고 다시 묘역 모양으로 다시 만드는 성분 절차가 이어집니다. 예. 그 허토와 성분까지 끝나면은 이제 군 의장대 조총 발사를 끝으로 사실상 안장식은 끝나고요. 이에 묵념과 패식, 조항 연주 속에서 패식하는 과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안장식에는 주로 유족 측의 인사가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회의사당 앞들에서 진행된 연결식에는 수많은 이제 물론 오늘 워낙 날씨가 추운데다가 네. 또 고인 유족 측에서 워낙 이제 검소하고 소박하게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지라 예. 이렇게 많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만큼 많은 그때는 물론 날씨가 훨씬 더 우호적이긴 했지만 예. 그때만큼 많은 인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관계되신 수많은 인파들이 그 시민 대표들 포함해서 국회의사당을 메웠는데 네. 안장식은 이제 유족들 중심으로 이제 보통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보통 때도 이제 장례 절차를 보면은 장지에는 보통 유족들만 이렇게 조초를 가지 않습니까? 네. 자리도 지금 조문객석으로 해도 유족석이 125석이고요. 예. 그리고 기타 조문객석, 일반 조문객보다는 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지도부 그리고 장례 집행위원장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단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식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조문객까지 해가지고 약 한 200여 석 정도의 의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 그대로 조촐한 가운데 마지막 이제 안치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안장식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줄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송명순 여사 등 유족 대표들이 참석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준석 기자,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몇 자리가 장군 제3묘역이라고 하는데 위치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위치는 장군 3묘역의 오른쪽 능선 쪽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위치가 전 김대중 어떻게 보면 평생 정치적 동지이자 또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와 남동쪽으로 300m 떨어진 위치인데 저희로서는 이제 두 민주화 투쟁의 양대 산맥 DJ, YS 두 분이 나란히 이제 현충원에 안치됐다. 이런 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테고요. 예. 이게 봉황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위치를 보면 이렇게 봉황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봉황의 날개 양쪽 300m 떨어진 두 곳에 YS, DJ 두 분이 전직 대통령이 봉황의 날개 쪽에 해당돼서 서로 이렇게 나란히 안치됐다.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좀 기란 징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데서 또 의미를 그런 얘기가 나와서 풍수지리적으로 의미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마침 어제 그 몇 자리에서 커다란 알 모양의 돌덩어리가 한 7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기란 징조라고 하던데요. 네, 큼직큼직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봉황의 날개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제 몇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네. 그걸 몇 자리를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7개 큰 돌덩어리, 직경이 50cm 안팎이니까 굉장히 큰 돌덩어리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봉황알 날개니까 봉황알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길한 징조다. 예. 보통 이런 봉황알이 나오면은 뭐 후손이 좀 뭐 어떻게 잘 되는 그런 거를 하는데 단순히 어떤 조문객 대표들께서 김영삼 전 함께 대통령이 나오셔서 큰 정치인이었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산업 분양은 정의학 핏줄 개념의 후손보다는 어떤 정치적으로 후계구도 후손들 그리고 예. 뭐 그분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그런 화합 그런 걸 잇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서 좀 더 길한 징조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시각 국립현충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족 대표와 조문객 대표, 정부 대표가 나와 헌화와 분양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몇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충원 내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장본 제3묘 오른쪽 능선이라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묘비와 이제 상석, 추모비 등이 세워지게 될 텐데요. 네. 그 묘비 명이라고 할까요? 묘비에는 어떤 문구가 새겨지게 되나요? 일단은 임시 묘비가 예. 세워지게 됩니다. 예. 임시 묘비는 목재로 일단 만들어지는 묘비가 오늘은 일단 임시 묘비가 세워지고요. 예. 그 묘비 전면에는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의 묘라고 적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실제로 돌로 제작하는 석상, 비석이 이제 제작이 정부 됩니다. 대표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이 지금 선배드리겠습니다. 임시로 목재로 만드는 임시 분양은 묘비는 실제 장종석 내년 1월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돌로 예. 만드는 실제 비석과 똑같은 크기로 네. 만들어지고요. 돌로 만드는 실제 비석은 내년 1월에 별도의 제막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절차들은 모두 이제 국립묘지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이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는 전직 국가 원수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대통령 누구누구의 묘라고 가로 세로에 각 20cm 내외 크기로 쓰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윗부분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 국가 지도자를 상징하는 봉황 무늬가 새겨집니다. 네. 이 시각 국립현충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헌화 및 분양의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 화면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제를 조금 돌려보면 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을 텐데요. 네, 뭐 이번에 모두 이번에 특히나 이제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 이제 직접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까지도 하고 공부병, 해서 또 그런 얘기가 또 인터넷에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뭐 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부분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법령에 보면은 이제 국가장법이죠. 예. 오늘 치러진 게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2011년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예. 첫 국가장 사례로 이제 치러졌는데 국가장법에 보면은 국가장의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예. 또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 번째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판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일 테고요. 일단 네.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가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거기서 유족이 원하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두 분, 노태우, 전두환 두 분 전 대통령 물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장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 국가장법에서는 어떤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진 않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소위 내란죄로 형사처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예. 과정에서 네. 단죄를 받았는데 나중에 물론 사면 복권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내란죄의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걸리냐면 국가장법에서는 이 이제 국가장법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장의 대상이 되고 네. 또 국가장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예. 자격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법률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인데요. 예. 이 법령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법 87조부터 90조까지 죄를 범한 사람, 이 예. 법 중에서 내란죄가 들어갑니다. 예, 예. 소위 말하면 내란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써놨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안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국가장법하고 또 다른 법률인 국가유공자 관련법이 좀 충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과연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까? 이 두 전직 대통령이 현재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더 깊이 논의를 하는 것도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국가보훈처에서도 그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권 해석의 여지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최종 권한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예.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의해서 네. 내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장 심의위원회에서 재임 중에 뭐 국익을 위해서 남긴 업적을 고려해서 좀 대상이 된다라고 예. 또 정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섣불리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두 분이 또 생존해 계시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헌화와 분향 후에 재단에서 묘소 예정지로 운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오후에 끝난 연결식 얘기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평소 보인의 삶처럼 소박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노제라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쪽에서 유족 측에서 뭐 경건하고 간소하게 국민의 부담 없이 하자 이런 예. 뜻을 밝혀왔고요. 그래서 최대한 경건하고 엄숙하되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청 대상 인사부터가 좀 상대적으로 물론 적었습니다. 6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때는 24,000명이 초청이 됐는데요. 예. 네. 이번에는 유족 측과 장례위원 총 2,222명,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분들하고 유족 측에서 초청한 시민 대표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예. 약 10,000명 정도가 초청이 됐습니다. 예. 초청 대상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규모로 네. 적었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6년 전에 연결식도 또 같은 국회의사당 앞들에서 진행이 됐지만 네. 초청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행사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적었습니다. 적었고요. 모든 절차는 관례에 따라서 개정된 국가장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조사를 맡았고요. 예. 대도 무문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휘호 중에서 뭐 대표적인 사자성어일 텐데요. 네. 대도 무문의 정치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민주화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고인의 넋을 길었습니다. 그 추도사는 고인의 이제 평생 동지이자 고인을 항상 따랐던 김수환 상도동의 핵심으로 저희가 꼽는데요.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낭독했고요. 그리고 뭐 가곡 청산에 살리라라는 가곡을 추도곡으로 울려 퍼졌고 그리고 뭐 조총구 21발에 국가 원수급에만 해당되거든요. 21발은 21발의 조총 발사를 끝으로 80분간 1시간 20분간의 연결식이 잘 끝났습니다. 네. 네. 국립서울현충원에서의 모습입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 아침부터 좀 눈이 간간히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눈발이 좀 한방눈으로 바뀌게 되면서 굵직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하기 전에는 상도동 사절을 들르지 않았습니까? 네. 상도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단순한 행정구역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앵커께서 말씀하시니까 상도동은 저희가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는 뭐 상도동 그리고 동교동 예.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의 청구동 이런 그 행정구역 이상의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는 수식어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면 상도동은 1980년 이제 신군부죠.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곳 상도동 자택에서 무려 3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요. 그런 정치적 탄압의 경험이 있고요. 또 가택연금 도중에는 가족들께서 8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 4주년을 맞아서 장기간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네. 물론 자택에서 단식 농성을 했는데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끝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가택연금이 또 해제되는 그런 또 경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지명 이름이 아니라 상도동, 동교동 하면 저희가 하나의 옛 정치에서 현 정치로 넘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회의사당에서 연결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또 상도동 사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약 10km도 안 되는 뭐 가까운 거리인데 예. 그 상도동에서 유족들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들고 예. 사저 곳곳을 고인의 이제 생전의 기억이 남아 있는 사저 곳곳을 한번 둘러봤고요. 나오면서 그 김영삼 기념 도서관 현재 건립 중입니다. 내년 예. 초에 완공이 되는데요.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하고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여기를 이제 서행을 하면서 운구차가 한번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충원에 도착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안장식의 마지막인 하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요 하관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족들이 허토 예. 흙을 한 줌씩 흙을 돌아가면서 흙을 뿌리는 과정 네. 일정표상으로는 1분 정도로 짧게 돼 네. 있습니다. 허토를 하게 되고 성분 묘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면 조총 발사를 끝으로 하관까지는 조금 시간을 걸려서 천천히 정중하게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뭐 빨리빨리 이제 곧 한 10분, 10여 분 이후에는 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 예정지 몇 자리는 장군 제3묘역 오른쪽 능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충원 내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앞서 이준석 기자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정치적 맞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와는 300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풍수지리상으로도 명당으로 꼽히게 되고요. 이곳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역대 대통령은 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네. 이제 김 전 대통령과 평소 친분이 깊었던 고명진 목사의 하관 예배와 함께 이제 세상과 이별을 고하게 되는 김 전 대통령인데요. 이제 앞서 이준석 기자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흙으로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 흙을 덮고 이제 성분이 이루어지면 오늘 안장식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접고 있는 태극기는 접어서 유족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 차남인 현철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기를 유족 대표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인철이 안 보이냐? 네, 다음은 오늘 하관 및 영하 부활 2도가 예배가 넘는 있겠습니다. 진눈깨비가 하관은 내리는 굳은 날씨 현충원 속에서 직원과 김영삼 전 국방부 대통령의 의장대 안장식이 장관들이 엄수되고 이어서 있습니다. 고명진 목사의 집전으로 눈발은 부활 아까보다 좀 예배가 그친 있겠습니다.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관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 전 대통령과 평소 친분이 깊었던 고명진 목사가 하관 예배를 또 도와줄 텐데요. 네. 지금은 이제 군인들이 이 하관을 직접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관과 예배가 진행된 이후에 조총 발사와 묵념을 끝으로 오늘 식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약 한 달 동안 김 전 대통령의 묘소 주변의 조경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조경 작업까지 완전히 끝나게 되면 한 달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앞서 있었던 빈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서울대병원에 참 많은 인사들이 다녀갔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준석 기자.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전해진 게 5일 전이죠. 예, 예. 일요일, 그러니까 지난 22일입니다. 일요일 네. 새벽 0시 때 좀 넘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일요일부터 따져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서 오늘이 딱 5일장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이 됐고요. 그 외에 또 전국 곳곳 그리고 해외 제외 공간에 또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
서울대병원 빈소에 3만 7천여 명, 오늘까지 도합 3만 7천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분향소에도 약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서 고인의 넋을 기렸고요. 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사당에도 3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다녀간 3만 7천여 명에는 저희들이 뭐 익히 아는 재계 총수도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야구 선수 잘 아시겠지만 박찬호 선수도 빈소에 다녀갔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직 때 청와대에 한번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한번 어제 빈소를 다녀갔고요. 물론 관심을 끄는 건데 정계 인사들이 뭐 말하자면 저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정치권의 인사들은 전현직 인사들은 다 다녀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개파를 뛰어넘는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장례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눈길을 끄는 방문객 누가 있을까 하면 일단은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문을 했습니다. 네. 아까 또 국가장 그 내란죄 그 관련해서 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악연으로 연결돼 있는 분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4시에 빈소를 찾아서 10분 안팎 머물면서 차남 현철 씨와 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습니다. 또 방명록에 이름석자하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이걸로 이제 역사적으로 화해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답변 없이 바로 장례식장을 나가셨고요.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역사적 단죄, 소위 역사적 단죄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 현재 거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분의 아들 노재현 변호사가 빈소를 찾아서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차남 김현철 씨와 네. 악수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의 거목이자 이제 민주화 투쟁의 상징 김대중 대통령과 양대 상징이면서도 마지막 가는 길을 통해서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돌이켜 보면은 영결식과 안장식 모두 소박하고 고인의 어떤 소박한 성격과도 연관지어서 저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평소 고인이 즐겼던 음식이 보면 뭐 칼국수라든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즐겼고 당시 이제 그 연배 때 출입 기자들 얘기로는 당시에 선물도 주로 고인의 부친께서 멸치잡이를 어업을 하셨기 때문에 멸치를 주로 선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풍물을 풍기셨고요. 재산이 지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좀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상 전무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상도동 저택이 있지만 이게 생전에 이 전 재산을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회 환원이 한 경남 거제도 땅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원 안팎이 되는데 이거를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모두 기부를 했고요. 이제 물론 부인 손명숙 여사께서 지금 계시니까 사저에 계시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센터에 기부하는 쪽으로 모든 재산을 환원하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관이 막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관 예배까지 또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하관식을 끝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평소 검소한 성격이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연결식에서 날씨도 물론 추웠습니다만 찾아온 그동안 빈소에 찾아왔던 국내외 조문객들은 얼마로 또 집계가 됐습니까? 빈소에 온 그 서울대병원 빈소 말씀하신 거죠? 포함해서요. 한 3만 7천 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저희가 보통 뭐 평상시에는 정치를 여야로 이렇게 갈라치기해서 많이 보도도 하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사실 그런 여야의 구분이 좀 무력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장례가 됐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현재로서는 여권의 인사로서 저희들이 보통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야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지도부가 단체로 오기도 했고요. 손학규 전 대표요. 전남 강진에서 정치적으로 좀 칩거 중인데 손학규 대표는 나흘
때 모두 빈소를 지켰습니다. 네. 이분을 정계에 입문시킨 분이 또 이제 김영삼 전 고인이시기도 한데요. 예. 고인이 뭐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보수 진영의 인사로 인식이 되지만 예전에 7,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들로부터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서 넋을 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예. 하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빈소와 별도로 서울광장에 또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 공동 상주 역할을 이제 상도동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라고 하는 그쪽에 김동영 전 고문이 하셨고요. 네. 고문과 동교동계의 또 이제 좌장격 역할을 저희가 부르는 건노갑 전 도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두 좌장격인 두 핵심적인 두 분 인사가 공동 상주 역할을 했는데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동교동, 상교동계 지금은 여야로 갈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야권에서 또 이제 민주화의 두 주축이었는데 또 역사적으로 하회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관이 시작됐고 이제 하관 예배가 진행되며 허토 의식 순서 그리고 조총 발사와 묵념을 끝으로 오늘 안장식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진행된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오늘 하관과 이 안장식은 정치부 이준서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